왜 이제야? 왜 이제 와서 나만 찾는 거예요? 63세 서봉순, 40년간 남편의 바람기와 폭언을 견디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치매에 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많은 여자들과 바람을 피웠던 남편이 이제는 오직 봉순만 기억하고 찾는 거예요. 봉순아, 나 무서워. 내 옆에 있어 주어. 다른 모든 기억은 잃어버렸지만 아내만은 선명하게 기억하는 남편. 하지만 봉순이 우연히 발견한 남편의 비밀 금고 안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는데, 과연 봉순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진정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습관이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아침 6시 서봉수는 늘 그랬듯이 부엌에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텃밭의 상추들이 이슬을 머금고 반짝이고 있었죠. 봉수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63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봉순이 가장 익숙해진 건 바로 이 고요한 새벽이었어요. 남편 서진호가 아직 잠들어 있는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이었으니까요. 40년 전 23세 나이로 시집을 왔을 때만 해도 봉수는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진호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미남이었고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결혼 3년 만에 봉수는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을요.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봉수는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울기만 했습니다. 친정엄마에게 하소연하려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죠.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내가 참고 살아야지. 애들도 있는데 어쩌겠니. 그 말을 듣고 봉수는 눈물을 삼켰어요.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진호의 바람기는 더욱 심해졌어요. 처음엔 몰래 만나던 것이 나중엔 대놓고 늦은 귀가와 외박으로 이어졌죠. 봉순이 조심스럽게 물으면 진호는 거칠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밖에서 뭘 하든 집안일이나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쓸데없는 참견하지 마. 그럴 때마다 봉수는 입을 다물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눈물이 나려 할 때면 양파를 썰었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엄마가 우는 걸 눈치채지 못할 테니까요. 큰아들 진수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 봉수는 우연히 남편의 주머니에서 립스틱 자국이 묻은 손수건을 발견했어요. 그날 밤, 봉수는 처음으로 진호에게 대들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애들도 다 컸는데, 이제 그만 좀 해요. 하지만 진호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죠. 내가 누구 덕분에 먹고 사는데,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는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고 봉수는 그 모습에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봉수는 다시는 남편의 외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봉순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 참고 사는 것도 대단해. 나 같으면 진작 갈라섰을 텐데.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말했죠. 그래도 봉순 씨가 참았으니까 가정이 유지된 거지. 애들 다 잘 키워냈잖아. 봉순에게 유일한 위안은 텃밭을 가꾸는 일이었어요. 상추며 배추며 고추를 심고 기르면서 봉순은 마음의 평온을 찾았습니다. 흙을 만지고 있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때로는 막내딸 진이가 찾아와 손자 민준이를 맡기고 갈 때면 봉수는 그 아이와 텃밭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 이 상추는 왜 이렇게 파릇파릇해요? 민준이가 묻곤 했죠. 할머니가 정성껏 키워서 그런단다. 봉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봉순의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진호가 출근하면 집안일을 하고 오후엔 텃밭을 돌보고 저녁엔 또다시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반복되는 나날들이었죠. 하지만 2달 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진호가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 실려간 진호는 며칠 동안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초기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로 보이는데 진행이 꽤 빠른 편이에요. 봉수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66세, 아직 노인이라고 하기엔 젊은 나이인데 치매라니. 게다가 진호는 철물점도 몇 년 전에 정리하고 작은 사무실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된 거였죠. 처음엔 진호도 자신의 병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뭔 소리야. 내가 치매라니. 멀쩡한 사람 병자 만들지 마.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고 집 화장실 위치를 헷갈려 하고 때로는 봉순을 보고도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죠. 큰아들 진수와 막내딸 진이가 모여 가족회의를 했어요.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진이는 고개를 저었죠. 요양원은 너무 비싸요. 게다가 아버지가 아직 초기라면서요. 엄마가 집에서 돌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봉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남편을 이제 와서 돌봐야 한다는 게 억울했지만 또 한편으론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건장하고 거만했던 사람이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무력해진 모습을 보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치매가 진행되면서 진호는 많은 것을 잊어갔지만 놀랍게도 외도 상대들의 이름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식들 이름도 가끔 헷갈려 하면서도 봉순만은 정확히 기억하고 찾았어요. 봉순아. 봉순이 어디 있어? 진호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봉순을 찾았습니다. 봉순이 잠깐이라도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며 집안을 돌아다녔죠. 봉순아, 나 혼자 두지 마. 어느 날 밤, 진호가 갑자기 봉순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어요. 봉순아, 나 무서워.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내 옆에 있어 줘. 제발 나 버리지 마. 봉수는 그 순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상처 주던 남편이 이제 와서 자신만을 찾고 매달리다니. 분노와 연민, 원망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왜 이제야? 왜 이제 와서 나만 찾는 거예요? 봉수는 진호가 잠든 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방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고 진호의 고른 숨소리만이 들려왔죠. 봉수는 잠들지 못하고 부엌으로 나왔어요. 찬물을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은 어떻게 될까? 평생을 참고 견뎌왔는데 이제는 병든 남편을 돌봐야 하는 운명이라니.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진호가 자신만을 기억하고 찾는다는 사실이 묘하게도 봉순의 마음 한구석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여자들을 만났던 남편이 결국 마지막에 남은 건 자신뿐이라는 사실이요. 봉수는 한숨을 쉬며 다시 침실로 돌아갔어요.
진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가끔 잠꼬대로 봉수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봉수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진호의 치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봉수는 매일 아침 남편의 상태를 살펴보는 게 일과가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비교적 멀쩡해 보이다가도 갑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했죠. 아빠, 저 진수예요. 아들이에요. 큰아들이 찾아와 말을 걸어도 진호는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어요. 진수, 누구야, 진수가. 그러면서도 봉순이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리면 벌떡 일어나 찾아갔습니다. 봉순아, 거기 있구나. 어디 간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진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도 힘드시죠? 아버지가 엄마만 찾으시니까. 봉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해볼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아들마저 알아보지 못하는 남편이 자신만은 정확히 기억한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 봉순이 텃밭에서 배추를 다듬고 있을 때였어요. 진호가 뒤뚱거리며 나와서는 봉순 옆에 앉았습니다. 봉순아, 여기서 뭐해? 배추 좀 정리하고 있어요. 김장 준비하려고요. 봉순이 대답하자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김장철이구나. 넌 김장을 참 잘 담그지. 그 말을 듣고 봉수는 잠시 손을 멈췄어요. 진호가 자신의 김장 솜씨를 칭찬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결혼 초기 몇 년을 제외하면 남편은 봉순이 아무리 정성껏 음식을 해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기만 했었죠. 그런데 봉순아, 진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 요즘 자꾸 이상해. 아는 사람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어떤 때는 여기가 우리 집인지도 헷갈려. 봉수는 배추 다듬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병원에서 치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치매. 진호는 그 말을 되풀이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치매라니. 아직 그런 나이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가 문득 봉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다른 사람들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너만은 확실히 기억이 나. 봉순, 내 아내 봉순. 봉순은 진호의 손을 보며 말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적어도 저는 기억하시니까. 응, 정말 다행이야. 진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봉수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어요.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던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거든요. 저녁 무렵 봉순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진호가 갑자기 부엌으로 들어와서는 뒤에서 봉순을 껴안았습니다. 봉순아, 고마워. 내가 이렇게 된 걸 버리지 않고 돌봐줘서. 봉수는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어요. 언제부터인가 남편과 이렇게 가까운 스킨십을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뭐 하세요? 갑자기. 미안해, 봉순아. 내가 너한테 못했던 것 같은데. 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말을 듣고 봉순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40년 동안 기다렸던 사과였지만 이렇게 받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치매에 걸려서야 하는 사과라니. 됐어요. 그냥 밥 먹어요. 봉순은 진호의 팔을 살며시 풀고 상을 차렸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또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잠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더니 미영아, 미영이 어디 갔어? 하며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미영이는 10년 전 진호가 만났던 여자 이름이었어요. 봉수는 그 이름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보, 미영이는 누구예요? 봉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진호는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미영이, 누구지? 미영이가 몰라. 그냥 누군가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더니 다시 봉순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봉순이구나.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찾고 있었지? 봉순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진호가 외도 상대의 이름을 부르는 걸 들으니 옛 상처가 되살아났지만 동시에 그 사람들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묘한 위안을 느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진호는 깨끗하게 잊고 있었어요. 전날 밤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봉순아, 어젯밤에 내가 뭐 했지? 꿈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잠꼬대 좀 하셨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호는 낮에는 봉순만을 찾고 의지했지만 밤이 되면 가끔 과거 기억 속 다른 사람들을 불러댔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냥 어렴풋한 기억의 조각일 뿐이었죠. 봉순아, 내가 옛날에 누구를 많이 만났었나? 진호가 어느 날 문득 물었어요. 봉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글쎄요, 회사 사람들이야 많이 만났겠죠. 그런가, 왜 자꾸 누군가를 찾고 있는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어. 진호는 계속해서 봉순에게만 의존했어요. 화장실을 가려 해도 봉순을 불렀고, 밥을 먹을 때도 봉순이 옆에 앉아 있어야 안심했습니다. 봉순아, 어디 가지 마. 너 없으면 나 혼자 못해. 그럴 때마다 봉순은 착잡한 기분이었어요. 큰딸 진이가 찾아와서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엄마한테만 매달리시네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다. 봉순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40년 동안 날 외면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나만 찾으니까. 그날 저녁 봉순은 텃밭에 혼자 나가 앉았어요. 초겨울 찬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지리노가 자신만을 기억한다는 건 분명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의존일 뿐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봉순아, 봉순아. 집 안에서 진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봉순이 잠깐 보이지 않자 또 불안해하는 거였죠. 봉순은 일어나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진호는 봉순을 보자마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어디 갔나 했네. 나 혼자 두고 어디 가려고 그래? 텃밭에 잠깐 나갔다 왔어요. 앞으론 나도 같이 데리고 가. 혼자 있으면 무서워. 그날 밤 진호가 잠든 후 봉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남편이 자신만을 기억하고 찾는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거든요. 이제부터 자신의 삶은 어떻게 될까? 봉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호의 치매가 조금씩 진행되면서 가족들 사이에서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주말이면 큰아들 진수와 막내딸 진이가 번갈아 찾아왔지만 평일 돌봄은 온전히 봉순의 몫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진수가 아내 영미와 함께 찾아왔어요. 지린이도 남편 상훈이와 아들 민준이를 데리고 왔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진호는 며느리와 사위를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 손자 민준이를 보고도 이 아이가 누구지 하며 되물었거든요. 아버지, 민준이에요. 진이 아들이요. 상훈이 설명해도 진호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진이, 누가 진이야? 그러더니 봉순을 찾으며 외쳤습니다. 봉순아, 봉순이 어디 있어? 모르는 사람들이 왔어. 봉순이 부엌에서 나오자 진호는 그제야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봉순아, 이 사람들 누구야? 우리 집에 왜 와 있지? 진이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못 알아보세요. 식사 시간이 되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진호는 봉순이 떠먹여 주지 않으면 숟가락을 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봉순아, 밥 좀 줘. 내가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 봉순이 한 숟가락씩 떠서 입에 넣어주자 그제야 진호는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진수는 그 광경을 보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진이는 반대 의견을 냈어요. 오빠, 요양원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그리고 아직 초기라고 했잖아요. 엄마가 집에서 돌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이야, 엄마 혼자서 아버지를 24시간 돌보시는 게 말이 되냐? 진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오빠가 모시고 가서 돌보세요. 왜 맨날 엄마한테만 떠넘겨요? 진이도 지지 않고 대들었죠. 봉수는 자식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한숨만 쉬었어요. 결국은 자신이 돌봐야 한다는 결론이 뻔했거든요. 그만해, 둘 다. 아버지가 듣고 계시잖아. 하지만 진호는 이미 멍한 표정으로 딴 곳을 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자식들이 돌아간 후 진호가 갑자기 봉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봉순아, 아까 온 사람들이 우리 애들이야? 네, 진수하고 진이 왔었어요. 그래? 나는 처음 보는 것 같던데. 내가 정말 이상해졌나 봐.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봉순아, 나 무서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너 말고는 아무도 못 알아보겠어. 나 어떻게 되는 거야? 봉수는 그런 남편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무리 미워했던 사람이라도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니 측은했거든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봉순이 진호의 손을 꼭 잡아주자 진호는 어린아이처럼 울먹였어요. 고마워, 봉순아. 너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했을지 몰라. 하지만 며칠 후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진호는 하루 중 봉순이 잠시라도 보이지 않으면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봉순이 화장실에 가도 빨래를 널러 나가도 장을 보러 나가도 마찬가지였어요. 봉순아, 봉순아. 진호의 외침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죠. 이웃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볼 정도였어요. 봉수는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봉순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집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혹시 서진호 씨 부인이세요? 네, 그런데요. 남편분이 집 앞에서 큰 소리로 울고 계세요. 이웃들이 신고해서 경찰이 나왔는데 빨리 와주세요. 봉수는 장바구니를 팽개치고 뛰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 앞에는 경찰차가 서 있었고 진호는 마당에 주저앉아 봉순아, 봉순이 어디 갔어?
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있어요. 장 보러 갔다 온 거예요. 봉순아, 진호는 봉순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꼭 껴안았어요. 어디 갔었어? 나 혼자 두고 어디 간 거야? 무서웠잖아.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후 조용히 돌아갔지만 봉수는 온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날 이후로 봉수는 집을 나서기가 두려워졌어요. 진호를 혼자 두고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데리고 나가자니 진호가 길에서 헤맬까봐 걱정이었거든요. 결국 봉수는 거의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큰딸 진이가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엄마, 너무 힘드시죠? 제가 가끔 와서 아버지 봐드릴게요. 하지만 진이가 와도 소용없었어요. 진호는 진이를 알아보지 못했고 봉순이 조금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봉순 어디 갔어? 하며 소란을 피웠거든요. 진이야, 너는 회사 일도 있고 민준이도 돌봐야 하는데 어떻게 와? 그냥 내가 할게. 봉수는 딸을 돌려보내며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모든 짐은 자신이 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밤에도 문제였어요. 진호는 잠을 설치며 봉순을 깨웠습니다. 봉순아, 잠 안 와. 나 옆에 있어줘. 봉순이 등을 돌리고 누워있으면 왜 나 쳐다보지 않아? 나 싫어하는 거야? 하며 울먹였어요. 봉수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진호를 돌보고 밤에도 제대로 쉴 수 없으니 몸이 점점 지쳐갔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고 흰머리도 늘어났더군요. 어느 날 오후 봉순이 진호에게 점심을 차려주고 있을 때였어요. 진호가 갑자기 봉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봉순아, 내가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해. 괜찮아요.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볼게요. 고마워, 봉순아. 너 없으면 나 어떻게 살지? 진호는 봉순의 손을 꼭 쥐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봉순도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원망했던 사람이라도 이렇게 자신에게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니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나 버리지 마, 봉순아. 제발 나 혼자 두지 마. 진호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봉순은 그런 남편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상처 줬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이렇게 매달리다니.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어요. 그토록 많은 여자들과 바람을 피웠던 남편이 결국 마지막에 찾는 건 자신뿐이라는 사실이 묘한 만족감을 주었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남은 건 나구나. 봉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봉수는 텃밭에 나가 배추를 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부터 자신의 삶은 온전히 진호를 돌보는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힘들겠지만 어쩔 수 없는 운명인 것 같았어요. 봉순아, 봉순아. 또다시 집에서 진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봉수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지금 가요. 진호를 돌보는 일. 이제 봉순의 하루는 그것으로 시작되고 그것으로 끝나게 되었어요. 진호를 돌본 지 2달이 지나면서 봉수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진호가 가끔씩 과거의 기억을 또렷하게 떠올리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봉순이 정성껏 음식을 해주거나 돌봐줄 때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처럼 예전 일들을 기억해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봉순이 진호가 좋아하던 북어국을 끓여주었어요. 진호는 한 숟가락 떠먹더니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 맛이야. 봉순아, 이거 내가 처음 시집 왔을 때 해줬던 그 북어국 맛이구나. 봉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 북어국은 정말 40년 전 세댁 시절에 처음 끓여드렸던 것이었거든요. 기억하세요? 그럼 어떻게 잊어? 그때 넌 아직 서툴러서 간이 좀 싱거웠는데 그래도 맛있다고 했지. 이 맛이 바로 그때 그 맛이야. 진호는 환하게 웃으며 계속 먹었어요. 봉순도 남편이 자신의 음식을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본 게 참 오랜만이라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깐이었어요. 점심 무렵 진호가 갑자기 멍한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수경이도 북어국을 좋아했는데 수경이는 15년 전 진호가 만났던 여자 이름이었어요. 봉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숟가락을 놓쳤습니다. 수경이가 누구예요? 봉순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진호는 헤헤 웃으며 대답했어요. 수경이 참 예쁜 애였지. 나한테 북어국 끓여달라고 맨날 조르고. 그런데 수경이가 누구지? 왜 내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 봉순의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진호는 수경이라는 이름과 북어국에 대한 기억은 있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몰라요. 그냥 아는 사람 이름 아닐까요? 봉순이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봉순이 빨래를 널고 있는데 진호가 뒤에서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봉순아, 넌 빨래 너는 솜씨가 참 좋아. 옷을 이렇게 반듯하게 널 줄 아는 여자가 몇이나 될까?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말야, 영희도 빨래를 잘했는데 영희는 어디 갔을까? 영희는 10년 전 진호가 사귀었던 여자였어요. 봉수는 빨래 집게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영희가 누구예요? 영희, 글쎄. 누군가 빨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상하네. 왜 생각이 안 나지?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봉수는 점점 지쳐갔어요. 진호는 봉순과 함께 있을 때는 과거의 달콤한 기억들을 되살렸지만 동시에 외도 상대들의 이름도 불쑥불쑥 꺼내댔거든요. 그것도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서 말이에요. 며칠 후 저녁 봉순이 진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었어요. 진호는 한 숟가락 먹더니 또 감탄했습니다. 이 맛이야, 이 맛. 봉순아, 내 된장찌개 맛은 정말 끝내줘. 우리 결혼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아. 봉수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남편이 자신의 요리 솜씨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래요? 맛있어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내가 이 맛 때문에 살지.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진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야, 미선이도 된장찌개를 잘 끓였어. 미선이 된장찌개랑 내 된장찌개랑 비슷한 맛이었는데. 미선이가 누구지? 내가 왜 미선이를 알고 있지? 봉수는 그 순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미선이는 5년 전까지도 진호가 만나던 여자였거든요. 봉순의 손이 부르르 떨렸고 결국 냄비를 바닥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된장찌개가 바닥에 쏟아지며 사방으로 튀었어요. 진호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봉수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내 기억 속에 난 대체 뭐였어요? 나만 기억한다더니 결국은 그 여자들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봉순아,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진호는 당황하며 물었지만 봉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40년 동안 당신이 나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요. 밖에서 바람 피우고 늦게 들어와서 나한테 소리만 지르고. 바람, 내가 언제 바람을 폈어? 무슨 소리야? 진호는 진심으로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치매 때문에 자신의 외도 행각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였죠. 봉수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났어요. 모른다고요. 정말 모른다고요. 봉수는 거실로 뛰어가더니 오래된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진호가 늦게 들어온 날들을 기록한 달력과 다른 여자 냄새가 나던 셔츠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내가 얼마나 참고 견뎠는지. 하지만 진호는 그것들을 보고도 고개를 갸웃할 뿐이었어요. 이게 뭐야? 내가 뭔가 잘못한 거야. 봉수는 그런 남편을 보며 절망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상처들을 진호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상처만은 자신의 가슴에 생생히 남아 있었거든요. 잊었다고요? 다 잊었다고요? 봉순이 울부짖자 진호는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봉순아,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무서워하지 마. 봉수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치매 환자에게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이 한심했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잠깐 화가 났어요. 괜찮아, 봉순아. 내가 뭔가 잘못했나 봐. 미안해. 진호는 봉순에게 다가와서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울지 마, 봉순아. 내가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화낼 일을 분명히 했을 거야. 미안해. 그 말을 듣고 봉수는 더욱 슬퍼졌어요. 진호가 이렇게 자신을 위로해 준 것도 참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날 밤 봉수는 쏟아진 된장찌개를 치우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왜 이제야?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40년 동안 기다렸던 사과와 위로였지만 이런 식으로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진호는 그날부터 더욱 봉순에게 매달렸어요. 봉순아, 내가 너한테 나쁜 짓을 많이 했나 봐. 기억은 안 나지만 미안해. 앞으로는 잘할게. 그러면서도 여전히 가끔씩 다른 여자들 이름을 중얼거렸죠. 봉수는 그런 남편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미워하고 싶어도 이제는 무력한 환자가 되어버린 진호를 미워할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쉽게 용서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진호가 잠꼬대로 봉순아, 나 버리지 마.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봉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필요로 하는 건 이제가 처음인 것 같아. 하지만 너무 늦었어.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쓸쓸히 불어왔습니다. 진호의 치매가 점점 심해지면서 봉수는 집안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진호가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물건들을 치우고 중요한 서류들은 따로 모아둬야 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진이가 찾아와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방 정리 좀 해드릴게요. 옷장 정리하고 서류들도 정리해야죠. 봉순도 그 말에 동의했어요. 진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모녀는 안방에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진이가 옷장 맨 아래쪽에서 낡은 금고를 발견했어요. 엄마, 이거 뭐예요? 아, 그거. 아버지가 중요한 서류 넣어두는 금고야. 한 번도 열어본 적은 없는데. 진이는 금고를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비밀번호가 뭘까요?
봉수는 처음엔 망설였어요. 남편의 사적인 물건을 함부로 열어보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진이가 아버지 상태가 이런데 중요한 서류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라고 하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진호의 생년월일, 결혼기념일, 자식들 생일 등을 차례로 눌러봤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봉순이 자신의 생일을 눌렀을 때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어머, 엄마 생일이 비밀번호였네요. 처음엔 예상대로 통장이나 보험증서 같은 것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아래쪽을 들춰보는 순간 봉순과 진이는 동시에 숨이 멎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여자들에게 쓴 편지들과 사진들, 그리고 돈을 보낸 기록들이 가득했거든요. 엄마, 이게 뭐예요? 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봉수는 말없이 편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수경이에게 보낸 편지였죠. 수경아, 어제 만나지 못해서 미안해. 이번 주말에 꼭 만나자. 용돈도 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동봉해. 다른 편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영희, 미선, 현숙. 봉순이 그동안 진호의 입에서 들었던 그 이름들이 모두 거기 있었습니다. 각각의 편지마다 돈을 보냈다는 내용과 만날 약속이 적혀 있었어요. 진이는 또 다른 봉투를 열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이거. 그 안에는 병원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출생신고서 사본이라고 적힌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란에는 서진호라고 적혀 있었고 아이의 출생일은 10년 전이었어요. 봉수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진호가 다른 여자와 사이에 아이까지 낳았다는 뜻이었거든요. 그것도 10년 전이라니. 그때는 진이가 민준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아이까지. 진이도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봉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더 뒤져봤습니다. 그 아이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냈다는 기록도 있었고, 심지어 아이의 사진까지 있었어요. 으악, 봉수는 참을 수 없어 소리를 질렀어요. 40년 동안의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아예 다른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거실에서 TV를 보던 진호가 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봉순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소란이야? 하지만 봉수는 진호를 보자마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봉수는 서류와 편지들을 진호에게 던지며 소리쳤어요. 40년 동안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들한테 돈까지 대주고 애까지 낳고 이게 뭐예요? 진호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며 당황했어요. 이게 뭐지? 내가 뭘 한 거야? 치매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몰라. 이게 뭔지 모르겠어. 몰라요. 당신이 한 짓인데 모른다고요. 봉순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나를 기만한 거구나. 나는 바보처럼 당신만 믿고 살았는데. 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치매라서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어쩌라고? 내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하라고? 봉수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동안 진호가 자신만 기억한다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는데 결국 그것도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호가 다른 여자들 이름을 중얼거리는 것도 그냥 치매 증상이 아니라 진짜 깊은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봉순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기억이 안 나지만 사과할게.
진호가 다가오려 하자 봉수는 손을 내저었어요. 가까이 오지 마요.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 순간 봉수는 어지러움을 느끼며 비틀거렸어요. 너무 큰 충격과 분노의 혈압이 올라간 것 같았어요. 엄마, 진이가 재빨리 어머니를 부축했지만 봉수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봉수나, 봉수나. 진호가 다급히 소리쳤지만 봉수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진이는 급히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와서 봉순을 병원으로 실어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쇼크 상태입니다. 혈압도 많이 올라가 있고요. 며칠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셔야겠어요. 진이는 어머니 곁에서 밤을 새웠고 진수도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다음 날 의식을 되찾은 봉수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진이가 엄마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봉순의 마음속에는 절망만이 가득했거든요. 아버지가 계속 엄마를 찾으세요. 집에서 울고불고 난리예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봉수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봉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진호가 자신만을 기억하고 찾는다는 사실에 조금씩 위로받았던 것들이 모두 무너졌어요. 결국 자신도 그 많은 여자들 중 하나일 뿐이었고, 단지 가장 오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아있는 것뿐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봉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63년을 살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대체 뭐였을까? 봉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그 소리는 차갑게 식어가는 병실에만 메아리 쳤어요. 봉순이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낯선 중년 여자가 병실을 찾아왔어요. 혹시 서진호 씨 부인이세요? 여자는 50대 중반으로 보였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봉순이 물어보자 여자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는 김영자라고 하고 요양보호사입니다. 진희 씨가 연락 주셔서 왔어요. 영자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어요. 치매 환자 가족분들을 많이 봤는데 다들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세요. 특히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에는 더욱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봉수는 별다른 대꾸 없이 영자의 말을 들었어요. 요양보호사라니 결국 자식들이 자신 대신 남을 고용하려는 거구나 싶었거든요. 제가 집에 가서 돌봐드릴 수도 있고 낮 시간만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글쎄요. 봉수는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아직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영자는 봉순의 망설임을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자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치매 환자들은 마지막에 가장 소중한 기억만 붙잡아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말이에요. 봉수는 그 말에 조금 관심을 보였어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돌본 할아버지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젊을 때 바람도 많이 피우고 가족을 괴롭혔던 분이었는데 치매에 걸리고 나서는 오직 부인만 찾으시더라고요. 영자는 물 한 모금 마시며 계속했어요. 처음엔 그 할머니도 원망스러워 하셨어요. 이제 와서 왜 나만 찾느냐고. 하지만 나중에 깨달으셨죠. 그분이 지금 찾는 건 아주 오래된 진심이라는 걸요. 오래된 진심이요? 봉순이 되물었어요.
네. 젊었을 때의 순수한 감정 말이에요. 바람 피우고 나쁜 짓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진짜 사랑했던 마음 말이에요. 치매는 겉으로 쌓인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가장 깊숙한 본질만 남겨놓거든요. 봉수는 그 말을 들으며 뭔가 모를 감정이 일었어요. 지리뇨가 자신만 기억한다는 것이 단순히 오래 함께 살았기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봉순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 사람이 다른 여자랑 아이까지 낳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도 진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사람은 복잡해요.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그냥 바보였던 거예요? 봉순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영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봉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은 40년 동안 한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부족했을 뿐이지 어르신의 사랑은 진짜였어요. 영자의 말에 봉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동안 자신이 바보 같았다고만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사랑을 인정해 준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영자가 말을 이었어요. 지금 그분이 어르신만 찾는 건 결국 어르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여자들은 다 지나가는 바람이었을 뿐이고요. 그 순간 봉수는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어요. 40년 전 진호가 전쟁 후 배급소 줄에 서 있던 자신에게 따뜻한 고구마를 건네주던 그 순간 말이에요. 그때 진호의 눈빛은 정말 순수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저를 좋아했던 것 같았어요. 봉순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맞아요. 그게 진짜 그분 마음이었을 거예요. 지금 그분이 찾는 것도 바로 그 마음일 거고요.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을 계속 돌볼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지는 어르신이 정하시면 돼요. 다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이제는 어르신 자신을 위해 사셔도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요? 네. 40년 동안 충분히 희생하셨어요. 이제는 어르신이 원하는 대로 사셔도 돼요. 그분을 돌보고 싶으면 돌보시고 아니면 다른 길을 택하셔도 괜찮아요. 어떤 선택을 하든 어르신을 비난할 사람은 없어요. 영자가 나간 후 봉수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진호를 미워하느라 잊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신혼 때 진호가 자신을 위해 해준 작은 배려들, 아이들이 아플 때 함께 밤을 새우던 모습들, 가끔씩이나마 자신을 걱정해 주던 순간들 말이에요. 그 사람의 전부가 바람은 아니었겠지. 봉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받은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해. 그날 오후 진이가 병문안을 왔어요. 엄마, 어때요? 좀 나아지셨어요? 응, 많이 생각해 봤다. 봉순이 딸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말이야. 요양보호사 아주머니 어떠셨어요? 좋은 분이시더라. 나보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라고 하시네. 봉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40년 동안 그 사람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볼까 해. 진이는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전보다 의연해 보였거든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나는 이제 서봉순이라는 사람으로 살겠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말이야. 그날 밤, 봉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마음의 짐 하나를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진호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마음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달빛이 병실을 비추고 있었고 봉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에 대해 생각했어요. 63세라는 나이가 늦다면 늦을 수도 있지만 아직 자신만의 삶을 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었거든요. 봉순이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집으로 돌아온 봉순을 보고 진호는 어린아이처럼 울며 매달렸습니다. 봉순아, 어디 갔었어? 너 없으니까 무서웠어. 하지만 봉순의 마음은 예전과 달랐어요. 진호를 돌보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모든 걸 희생하며 매달리지는 않았거든요. 요양보호사 영자 씨가 주3회 와서 도와주기로 했어요. 봉순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자식들도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기로 한 거였죠. 영자 씨가 오는 날이면 봉순은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진호의 병세는 날로 심해져 갔습니다. 어떤 날은 봉순이 누군지도 잊어버리고 여기 누구 집이야? 나 집에 가야 해 하며 나가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봉순은 참을성 있게 달래며 진호를 안정시켰죠. 여보,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저는 봉순이에요. 당신 아내. 봉순, 내가 결혼했나? 언제? 진호는 진심으로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그런 날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 진호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봉수는 급히 해열제를 먹이고 물수건으로 이마를 식혔지만 진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119를 부르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폐렴이 왔네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치매 환자들에게는 위험한 합병증이에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치료가 쉽지 않을 겁니다. 봉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진수와 진이도 급히 병원으로 왔어요. 의사는 가족들에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지만 각오는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 상태가 많이 안 좋거든요. 그날부터 가족들이 교대로 병원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진호는 여전히 봉순만을 찾았습니다.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도 봉순이 어디 있어? 하며 중얼거렸어요. 사흘째 되던 날 밤, 진호가 갑자기 의식을 또렷하게 차렸어요. 마치 마지막 촛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병이 시작되기 전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여기가 병원인가? 진호가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네, 폐렴 때문에 입원했어요. 봉순이 대답하자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가 많이 아픈 거구나. 괜찮아질 거예요. 걱정 마요. 하지만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봉순아. 진호가 봉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지금 정신이 또렷해. 이런 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봉순은 진호의 손을 느끼며 조용히 들었어요. 내가 너한테 정말 못했구나.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금고 속 서류들 봤지? 진이한테 들었어. 내가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다른 여자랑 애까지 낳고. 봉수는 깜짝 놀랐어요. 진호가 자신의 잘못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기억해요? 어제부터 조금씩 생각나기 시작했어.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봉순아, 너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진호는 목이 메어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봉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40년 동안 기다렸던 진심 어린 사과였지만 이제 와서 들으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요. 아니야, 봉순아. 내가 꼭 해야 할 말이야. 진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으며 말했어요. 나는 정말 바보였어. 집에 이렇게 좋은 아내가 있는데 밖에서 헛된 걸 찾아 헤맸지. 수경이든 영이든 미선이든 그 누구도 너만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지 않았어. 그럼 왜 그랬어요? 왜 저를 두고 다른 여자들을 만났어요? 봉순이 참았던 말을 터뜨렸어요. 남자의 허영심이었나 봐. 젊은 여자들이 좋아해 주니까 기분이 좋았고. 하지만 그것들은 다 가짜였어. 진짜는 너였어, 봉순아. 진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치매에 걸리고 나서 모든 게 다 사라졌어. 그 여자들 얼굴도 기억 안 나고 이름도 헷갈리고. 하지만 너만은 선명했어. 너만은 절대 잊혀지지 않더라고. 봉순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내가 정신을 잃기 전에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 진호가 봉순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봉순아, 정말 미안하다. 너를 괴롭히고 버리고 상처 줬는데 마지막 순간에 생각나는 건 너뿐이야. 봉순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복잡했어요. 40년 동안 기다렸던 사과였지만 너무 늦은 것 같았거든요. 그 약속,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도 꼭 하고 싶었던 말이야. 진호는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다시 태어나면 꼭 너만 사랑할게. 처음부터 끝까지 너만 바라보며 살겠어. 약속해. 봉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약속,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도 듣게 되니 마음이 이상하네요. 고마워, 봉순아. 40년 동안 나 같은 놈 옆에 있어줘서. 내가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랑을 받으며 살았구나. 진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이제 너는 자유롭게 살아. 나 때문에 희생한 시간들, 이제는 너를 위했어. 여보. 봉순이 진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미워했던 건 맞아요. 하지만 40년을 함께 산 시간도 있었잖아요. 그런 너라서 더 미안해. 그 대화가 진호가 또렷한 정신으로 한 마지막 대화였어요. 다음 날부터 진호는 다시 의식을 잃었고 사흘 후 조용한 새벽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진호는 봉순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봉순, 고마웠어. 그것이 진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봉순은 남편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미움과 사랑, 원망과 연민이 모두 섞인 채로 40년의 결혼 생활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 봉수는 남편의 손을 놓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홀가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진호의 장례식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북적거렸던 집이 조용해지자 봉수는 비로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40년 넘게 함께 살던 사람이 없어진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진이가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걸어왔어요. 혹시 외로우시면 저희 집에 오셔서 지내세요. 하지만 봉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혼자 있는 게 편해. 사실 봉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낯설면서도 소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를 먼저 챙겨야 한다는 부담 없이 천천히 커피를 마실 수 있었고, 텃밭에 나가서도 봉수나 하며 부르는 소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봉수는 텃밭에 나가 상추를 심고 있었어요. 파릇한 새싹들이 흙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상쾌했습니다. 이제 이 상추들도 내 마음대로 기를 수 있구나. 봉수는 혼자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때 옆집 김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말을 걸어왔어요. 봉순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뭔가 홀가분해 보여요. 그런가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나 봐요. 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평생 남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야 자기 인생을 사는 기분이겠어요. 저도 남편 보내고 나서 그랬거든요. 봉수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며칠 후 큰아들 진수가 부인 영미와 함께 찾아왔어요. 엄마, 이제 혼자 지내시기 힘들 텐데 저희랑 같이 살까요? 하지만 봉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니다. 나는 여기서 계속 살 거야. 그래도 엄마 나이가. 진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봉수는 단호했어요. 63살이면 아직 한창이야. 혼자 살기에 충분해. 영미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해보지.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봉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자식들은 어머니의 의지를 꺾을 수 없어 그날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봉수는 오랜만에 자신만을 위한 식사를 준비했어요. 좋아하는 나물 몇 가지와 된장찌개,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까지.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보던 봉수는 문득 지난 일들을 돌이켜봤어요. 진호와 함께했던 40년, 그 안에는 분명 상처와 아픔이 많았지만 동시에 소중한 기억들도 있었거든요. 아이들을 함께 키우던 시절, 가끔씩이나마 다정했던 순간들 말이에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는 가족을 사랑했겠지. 봉수는 생각했어요. 방법이 서툴렀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어. 그건 그 사람 문제고 나는 내 삶을 살면 되니까. 다음 주 요양보호사 영자 씨가 안부차 찾아왔어요. 어르신,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외로우시죠? 아니에요. 오히려 편해요. 봉순이 웃으며 대답하자 영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보통은 배우자를 잃고 나면 한동안 힘들어 하시는데.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에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견뎌오셨으니까요. 이제는 정말 자유롭게 사세요. 네, 그럴 거예요. 그날 오후, 봉수는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진호의 옷들은 모두 정리해서 기부하기로 하고 자신의 옷들도 새로 정돈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할 때 입었던 한복을 발견했어요. 한복을 펼쳐보니 40년 전 신부였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그 시절을 그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이 기대되었거든요. 서봉순. 봉순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봤어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서봉순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보자.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예전보다 편안해 보였어요. 며칠 후 봉수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원예 교실에 등록했어요. 평생 텃밭만 가꿨지만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첫 수업 날 봉수는 새로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 텃밭을 정말 잘 가꾸시는군요. 강사 선생님이 칭찬하자 봉수는 뿌듯했어요. 40년 동안 혼자 터득한 솜씨가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봉수는 텃밭에 나가 상추를 살펴봤어요. 며칠 사이에 더 파릇파릇하게 자라 있더군요. 얘들아, 잘 자라고 있구나. 봉수는 상추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봉순의 마음속에는 깨달음이 스며들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견뎌왔는지,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자신만의 삶을 찾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사람은 내게 상처였고 또 내 청춘이기도 했다. 봉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겠다. 나는 서봉순,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나로 살아간다. 해질 무렵 따스한 햇살이 텃밭을 비추고 있었어요. 봉수는 그 햇살을 받으며 새로 심은 씨앗들에 물을 주었습니다. 씨앗들이 싹을 틔우듯이 자신도 새로운 삶을 피워나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집으로 들어가기 전 봉수는 한 번 더 텃밭을 둘러봤어요. 상추, 배추, 고추.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봉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집으로 들어갔어요. 63세의 늦은 나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신만의 삶을 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봉수는 내일이 기대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했어요. 그날 밤 봉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파릇한 새싹들이 흙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며 봉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 그 시작은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